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퀄리브리엄 컨스턴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얘기는 사실 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혼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예제를 한번 적용을 해서 그래서 이퀄리브리엄 컨스턴트와 우리가 공부했던 이 브레이크 이퀘이션 간의 어떠한 연관을 지을 수 있는가, 즉 우리가 일반 과학에서 그냥 배웠던 이퀄리브리엄 컨스턴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이 키네틱스를 하면서 레이트 이퀘이션, 레이트 컨스턴트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두 개를 한번 연결을 시킨다, 조인을 시킨다, 이러한 관점에서 간단한 이그젠플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토픽이라고 하면은 일단 이퀄리브리엄 컨스턴트에 대해서 예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이퀄리브리엄 컨스턴트에 대해서 정리했던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 이퀄리브리엄 컨스턴트, 이 컨센트레이션으로 나타내는 이퀄리브리엄 컨스턴트 요 KC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C너분의 CI에 여기서 누이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리액턴트 프로덕트들의 개수, 반응에서의 개수를 나타내는 것이고, 리액턴트면 마이너스 값, 프로덕트면 플러스 값, 이렇게 부호를 준다 얘기를 했었고, C넛은 스탠다드 스테이트, 표준 상태에서의 농도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거는 정의되는 값인데, 표준 농도로 나눠주는 이유는 여기 없으면은 리액턴트와 프로덕트의 개수가 다를 때 이 K형상수에 단위가 생겨버려요. 컨센트레이션에 여기 단위가 들어있기 때문에 단위가 사라지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 컨스턴트라고 했으니까 단위가 없는 그런 프로퍼티로 만들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위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표준 농도로 각 리액턴트 프로덕트의 농도를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를 없애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요것은 요 C넛을 요 밖으로 빼주면은 이러한 지수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여기서 컨센트레이션은 전부 평형 상태에서의 컨센트레이션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이퀄리브리엄 스테이트에서의 라고 표시를 달아줘야 되겠죠. 자, 이 내용을 잘 다시 한번 이 형태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이 이퀄리브리엄 컨스턴트에 대한 이 형태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시면서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러한 예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A 플러스 2B가 AB2라는 이러한 화합물을 만드는 이러한 경우를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로 이퀄리브리엄 컨스턴트 얘기를 했으니까 저 이퀄리브리엄 컨스턴트를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퀄리브리엄 컨스턴트는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이 정의에 의해서 이 식에 적용을 해보면은 이렇게 돼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리액턴트에 대해서는 개수를 마이너스 사인을 주라고 했어요. 프로덕트는 플러스 사인을 주고, 그럼 리액턴트는 이렇게 되죠. 자, 어떤 스탠다드 농도 분의 A의 농도, 어떤 농도냐면은 평형 상태에서의 농도가 되겠죠. 이퀄리브리엄에서의 A의 농도 이렇게 되고, 개수는 1이니까 1승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액턴트 B의 농도 역시 왜 1승 이렇게 돼요. 분모로 간 이유는 요 1이라고 썼지만 실제로 마이너스 1이거든요.
리액턴트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분모로 보내고 1승, 1승만 남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프로덕트에 대해서는 AB2라는 프로덕트의 이퀄리브리엄에서의 농도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자 1승이 돼야 되고 자 제가 하나 실수했네요. 여기는 1이 아니고 개수가 2니까 2승이 돼야 되겠죠. 제곱이 돼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돼야 돼요. 이 정의를 이 케이스에 대해서 풀었으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요거 정리해 보면은 요거에 대해서는 자 제곱 1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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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지고 제곱 마이너스 2승 뭐 해가지고 제곱만 남게 돼요. 그 다음에 요것들은 A의 이퀄리브리엄에서의 자 농도의 1승 B의 이퀄리브리엄에서의 제곱 이렇게 되고 분모는 AB2 요거의 1승 이렇게 남게 되겠죠. 자 여기 제곱이 된 거는 요 부분 한번 볼까요? 요 계산에서도 그냥 구할 수가 있지만은 요 식에서 보면은 요거는 요것과 같거든요. 요걸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해주고 자, 요 시그마 부분 계산해 보면은 프로덕트는 자 리액턴트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1 A에 대해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B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C에 대해서 AB2 프로덕트에 대해서는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이것은 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곱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퀄리브리엄 컨스턴트를 나타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와는 별개로 이번에는 자 뭘 할 것이냐면은 두 번째로는 이제 이퀄리브리엄 컨스턴트 말고 이 리액션에 대해서 레이트 이퀘이션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리액션 레이트 V라고 하는 것은 뭐 A에 대해서도 B에 대해서도 AB2에 대해서도 다 뭐 정의해서 쓸 수가 있지만 그 중에 A에 대해서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DT분의 D A의 농도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될 테고 근데 이것은 자 제가 이 forward reaction에 대해서는 rate constant를 KF 몇 반응에 대해서는 KB라고 편의상 가정을 해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두면은 이렇게 해놓고 레이티피케이션을 정의를 해보면은 정의에 의해서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또 이것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KF의 A 그 다음에 B는 두 개니까 B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역반응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겠죠. 자, 전부 모든 컴포넌트에 대해서 퍼스트 오더 리액션을 가정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자, 이퀄리브리엄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퀄리브리엄 상태에 도달했다면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요식을 다시 쓰면은 A의 농도 변화율인데 요거의 이퀄리브리엄 스테이트에서의 농도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 다음에 요식을 써볼까요? 그러면은 KF의 자, A에서의 이제 이퀄리브리엄에 도달했으니까 A의 이퀄리브리엄 농도, 그 다음에 B의 이퀄리브리엄 농도, 자, 두 개인데 이제 그냥 제곱으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빼기 KB의 AB2의 이퀄리브리엄에서의 답.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평형 상태라고 하는 것은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같습니다. 혹은 어떤 컴포넌트든지 더 이상 농도 변화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0이 돼야 됩니다. A의 농도 변화가 없어야 돼요. 이퀄리브리엄 평형 상태의 정의에 의해서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죠. 자, 그럼 이렇게 돼야 되고 그러면은 여기서 자, 요걸 한번 추출해 볼까요? KB분의 KF를 제가 한번 추출해 보면은 여기서 요 부분에서부터 자, 요 부분에서 자, A의 이퀄리브리엄 농도, B의 이퀄리브리엄 농도 분의 AB2 프로덕트의 이퀄리브리엄 농도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식도 하나가 얻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써볼까요? 평형 상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구해놨는데 이것은 자, A의 이퀄리브리엄 농도, B의 이퀄리브리엄 농도분의 제곱분의 그 다음에 자 여기도 제곱이 빠졌네요. 제곱이 빠졌습니다. 여기 제곱. 자, 그 다음에 여기서 AB2 그 다음에 여기 있죠. C0의 제곱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이 형태와 이 형태가 매칭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은 그러면은 자, C0 제곱 다시 앞으로 뺄게요. 제곱 쓰고 KB분의 KF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평형상수와 레이트 컨스턴트를 이런 식으로 연관을 시킬 수 있는, 연계를 시킬 수 있는 뭐 이러한 사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로 이퀄리브리엄 컨스턴트와 그다음에 레이트 컨스턴트, 평형상수에 대한 정의에 의한 식과 레이트,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공부했던 그 키네틱스에 대한 레이트 이퀘이션을 이런 식으로 연계를 시킬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간단한 리액션에 대해서 이런 예를 한번 살펴봤고 이런 식으로 연계될 수 있다. 더 복잡한 리액션이 있더라도 이런 식으로 전개가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평형상수와 레이트 이퀘이션의 레이트 컨스턴트의 관계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8챕터에서 해야 되는 내용들은 다 정리가 됐어요.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은 요 19장,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서는 다음 챕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이게 위치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요 키네틱스의 범주에서 이어가지고 연결해서 다뤄야 될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다루고 그리고 이 챕터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은 토픽부터 쓰자면은 제목은 이렇게 될 수가 있겠어요. 자, 핵심 용어는 collision cross section. 실제로는 요거는
우리가 아직 18장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장에 있는 내용을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19장에서는 주로 우리가 다룰 내용이 포토케미스트리예요. 포토케미스트리가 어떤 것인지는 차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거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가스페이지 리액션에 연관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 18장의 연장선상에서 이 내용을 정리를 하려고 해요. 자, 이퀘이션 17장 17.55 이런 이퀘이션이 있는데 이 이퀘이션이 어떤 형태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17장에서 우리가 기체들이 어떤 속도로 운동하는가와 더불어 기체들이 어떠한 얼마만한 레이스로 그러니까 몇 번을 단위 시간당 혹은 단위 볼륨당 몇 번을 충돌하는가 이런 계산을 했었습니다. 벽하고의 충돌 횟수도 구했고 그 다음에 기체끼리의 충돌 횟수도 구했어요. 그 중에 요거는 기체 분자끼리의 충돌 횟수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볼륨 안에 1번 종류와 2번 종류, 두 종류의 기체가 혼합이 되어 있을 때 그 1, 2 분자 간 충돌은 몇 번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1 기체의 농도, 개수 농도에 단위 볼륨당 몇 개가 있는가 하는 개수 농도입니다. 자, 우리가 농도는 몰 농도도 있고 그거는 부피당 몇 몰이 있는가 하는 농도인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쓰인 농도는 개수 농도예요. 부피당 몇 개가 있는가예요.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로토는 2번 몰리큘이 역시 농도, 단위 볼륨당 몇 개가 있는가 하는 거고 파이는 컨스탄트고 D12는 이런 거였죠. 자, 1번 몰리큘과 1번 몰리큘에 그 다음에 2번 몰리큘에 D1이라고 하고 자, 다이아미터니까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D2 1번 몰리큘과 2번 몰리큘 간의 몰리큘의 다이아미터를 각각 직경을 D1, D2라고 했을 때 D12는 2분의 D1 더하기 D2 이렇게 되는 것이고 2분의 D1 플러스 D2는 결국 반지름을 두 개를 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이 이렇게 맞닿아 있을 때 이 중심 간의 거리 이것이 바로 D12와 같게 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2분의 D1, 2분의 D2 반지름을 합쳐놓은 것이 D12라고 정의를 했으니까 이런 D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V12는 평균 속도인데 1과 2의 상대 평균 속도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자, 다시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 보면은 여기서 V12라고 하는 것은 이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서 μ라고 하는 것은 reduced mass인데 M1 더하기 M2 그러니까 1번 몰리큘의 질량, 2번 몰리큘의 질량 더한 거분에 두 개를 곱한 거 이렇게 정의가 됐었습니다. 자, 요 내용들 여러분들 이제 중간고사 공부하면서 중간고사 뒤편에 제가 밀어놨었죠. 그렇게 했던 이유는 여기 이제 뒷부분에 연결이 되니까 지금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중간고사 뒷편에 이렇게 배치를 해놨던 것인데 자,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이 내용이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면은 이 부분 다시 한번 갔다가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영상으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여기서 Z라고 하는 것은 여기 Z12는 몰륨당 시간당 1, 2간의 토탈 충돌 횟수가 돼요.
그러니까 충돌 횟수예요. 충돌 횟수인데 볼륨당 그다음에 시간당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죠. 볼륨당 시간당의 충돌 횟수가 됩니다. 자, 그럼 충돌 횟수인데 요거를 만약에 아보가드로수로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개수를 아보가드로수로 나눠주면 몰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어색한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충돌의 횟수가 아니라 충돌의 몰수예요. 몰로 환산하면 몇 몰의 충돌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02 곱하기 10의 23승분의 충돌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거는 1몰로 아보가드로수로 나눠주면은 요거는 1몰의 충돌 횟수가 있었다. 단위 볼륨당 시간당 1몰에 해당하는 충돌 횟수가 있었다. 이렇게 뭐 디멘전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굳이 이렇게 디멘전을 바꿔주는 이유는 우리가 조금 이따 써먹기 위해서 이렇게 디멘전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 A라는 몰리큘이 있어요. 그 다음에 B라는 몰리큘이 있습니다. 이게 C로 리액션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통상적으로 몰리큘 종류 쓸 때 대문자로 썼는데 여기서 그냥 제가 소문자로 썼습니다. 자, A 몰리큘과 B 몰리큘이 리액션에서 C 몰리큘이 만들어지는 이런 가스 페이지 리액션인데, 자, 가스 페이지에서 리액션이면은 어쨌든 만나야지 리액션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주요한 과정 중에 하나는 가스 페이지 리액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리액턴트끼리 충돌을 해야 된다. 충돌을 해야지만은 어떤 리액션이 일어날 수 있다. 만나야지 리액션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충돌한다고 다 리액션이 일어나나? 충돌했는데 그냥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그냥 충돌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제갈길을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충돌해가지고 리액션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리액션의 레이트라고 하는 건 두 가지 관점에서, 뭐 다른 것들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맥락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일단 고려를 해줘야 돼요. 얼마나 자주 충돌할 것인가, 그 다음에 한 번 충돌에 몇 퍼센트의 확률로 리액션이 일어날 것인가.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충돌할 것인가, 한 번 충돌에 리액션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고려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예제에서는 일단 충돌만 하면은 리액션은 일어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충돌하면 100%의 확률로 C로 리액턴 프로덕트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다면 여기서의 관건은 얼마나 자주 부딪히느냐에 의해서 반응 속도가 결정이 되는 것이겠죠. 자, 일단 이러한 가정을 했을 때, 자,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 우리가 지금까지 수탄했던 이 레이트에 대한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마이너스의 dt분의 d 그다음에 A의 농도, 자, 이렇게 되겠죠. 혹은 뭐 B나 C에 대해서도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자, 직관적인 식에서는 레이트 이퀘이션, 레이트 컨스턴트를 K라고 하면은 자, 역반응 고려를 하지 않는다면은 K에 A, B 또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레이트 이퀘이션을 쓸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V의 요 단위도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서 단위를 살펴봤던 것처럼, 자, 위의 단위를 보면은 시간당 농도 변화예요, 그죠? 시간당 농도의 변화고, 여기서 우리는 몰 농도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간당 몰 농도의 변화율이에요. 즉, 몰수가 얼마나 변하는가, 볼륨당, 시간당, 이러한 단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농도는 몰 퍼 볼륨이에요. 거기다가 퍼 t가 들어갔으니까 몰 퍼 볼륨 t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사실 이 두 개를 연결을 시키는 건데, 충돌 횟수하고 리액션 레이트를 연결을 시키는 것이고,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예제에서는 충돌을 얼마나 자주 하느냐가 리액션 레이트를 결정하기 때문에 두 개를 정량적으로 연결을 시키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단위가 틀리단 말이에요. 얘는 여기서는 볼륨당 시간당까지는 좋은데 충돌 횟수고, 여기서는 볼륨당 시간당 몰수이 변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면 안 되고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연결이 된다면은 자, 몰 퍼 볼륨 T, 여기도 몰 퍼 볼륨 T 단위가 맞게 돼요. 그래서 굳이 요 G12를 아보가드로수로 나눠준 이러한 새로운 이러한 형태를 정의를 했던 겁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정리가 가능해요. 자, 부딪히는 족족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이 리액션 레이트하고 부딪히는 횟수하고는 같아져야 되겠죠. 부딪히면 리액션이니까. 그리고 단위도 맞춰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리액션 레이트와 충돌 횟수는 이러한 관계에 있게 됩니다. 자, Z12가 아니고 이제는 ZAB가 되겠죠. 여기서는 1분자와 2분자라고 했지만 여기서 이제 A분자와 B분자니까 Z1B가 아니라 ZAB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굳이 소문자로 분자식을 썼던 이유는 이 아보가드로수에 있는 라지 대문자에하고 헷갈릴까봐 그렇게 했던 것이라고 덧붙여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GAB를 이 형태를 대입을 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자, 일단 아보가드로수 분의 1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써보면은 어떻게 돼요? 자, 1 대신에 AB가 돼야 되겠죠. 1 대신에 이렇게 되고 파이 D 그 다음에 1, 2 대신에 역시 AB 몰리큘 제곱 그 다음에 V의 AB 간의 상대 속도.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위쪽에 아마 불빛이 비칠 것 같아서 아래쪽에다 쓰겠습니다. 자, 요 밀도는 개수 밀도라고 했어요. 이렇게 로로 표시한 것은 개수 밀도라고 했습니다. 개수 밀도라고 하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A의 개수 밀도면은 볼륨당 A가 몇 개가 있는가 A의 개수, 볼륨당 A의 개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은 자, 볼륨당 A의 개수는 자, A의 몰수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이건 A의 개수, 이건 A의 몰수, 이건 아보가드로 수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그러면은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은 볼륨당 몰수니까 몰농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몰농도가 되니까 이 부분은 A의 몰농도, 자, 몰농도를 이렇게 브래킷에 표시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부분은 자, A의 몰농도에다가 아보가드로 수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즉, 개수 밀도는 몰농도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 부분 같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넣어서 다시 정리를 해본다면은 NA분의 1에다가 여기에 A의 농도의 아보가드로 수, 그 다음에 여기는 B의 농도의 아보가드로 수, 그 다음에 파이 DAB 제곱, VAB는 그대로 가겠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아보가드로 수 하나 약분을 시켜주고, 그러면 남는 것은 아보가드로 수 하나 남고, 파이 D
AB 제곱, AB 제곱, 그 다음에 V, AB, 그 다음에 A의 농도, B의 농도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리액션 레이트 V였죠. 다시 V 써주면은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럼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이 형태는 우리가 레이트 이퀘이션 이게 리액션에 대해서 레이트 이퀘이션을 전개를 한 것이고, 그런데 이 레이트 이퀘이션은 이런 형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이 같아져야 된단 말이죠. 자, 이 레이트 이퀘이션은 순전히 충돌 횟수로부터 유도를 한 거고, 요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레이트 이퀘이션의 그 정의에 의해서 써준 식인데 두 개가 어쨌든 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충돌하기만 하면 리액션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충돌 횟수와 리액션 레이트는 같아야 된다. 그런 얘기니까 요거하고 같아져야 돼요. 두 개가 같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요 두 개의 형태를 비교를 해 보면은 그러면은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아, 요 두 개의 형태로부터 레이트 컨스턴트 K를 충돌의 관점에서 써줄 수가 있죠. K는 NA의 파이 D AB의 제곱 VAB로구나. 자,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식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혹은 요 VAB를 요 형태를 대입을 해준다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쓸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K는 NA의 파이 D AB의 제곱에 그다음에 VAB 대신에 요 형태를 넣어주면은 파이 뮤의 8KB T의 2분의 1 씁니다. 이렇게도 써줄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레이트 컨스턴트 그냥 상수 이렇게만 하고 요것이 어떤 형태일지에 대해서는 물론 살짝 언급을 했어요. T하고 어떤 연관이 있다라는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이 collision theory 요건 17장에서 했던 collision theory 요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이렇게 레이트 이퀘이션을 유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묶음한 부분이 순전히 요 충돌 횟수 이퀄 리액션 레이시다라는 가정하에서 충돌 횟수를 가지고 요 리액션에 대해서 리액션 레이트를 쭉 전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 횟수의 관점에서의 리액션 레이시고, 반면에 우리가 레이트 이퀘이션 관점에서의 리액션 레이트는 우리가 이렇게 많이 썼었어요. 아주 익숙한 형태죠. 근데 두 개를 매칭을 시켜보니 이 레이트 컨스턴트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피직스를 가지고 있구나. 온도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상대 속도,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 수, 그 다음에 요 부분을 보세요. 요 다이미터 BAB라고 하는 것은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요 거리에 대해서도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요 부분을 보실까요? 파이 D AB 제곱 요 부분을 한번 눈여겨보세요. 파이 D AB 제곱 이렇게 하면은 요 파이 D AB 제곱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자 다시 그려보면은 이렇게 요 길이가 DAB란 말이에요.
그러면 파이 d AB 제곱은 이러한 가삼의 원을 그렸을 때 요 면적에 해당하는 거죠. 요 면적을 컬리전 크로스 섹션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면적. 요 K라고 하는 거는 요 컬리전 크로스 섹션에 비례하는 텀이다.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형태에 주목을 한다면은 요 형태는 요러한 두 개를 맞닿아 놨을 때 요러한 면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면적을 컬리전 크로스 섹션이라고 하고, 그러면 결국 요 레이트 컨스턴트는 컬리전 크로스 섹션에 비례를 합니다. 그리고 리액션 레이트는 레이트 컨스턴트에 비례를 하니까 리액션 레이트 또한 이러한 컬리전 크로스 섹션에 비례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컬리전 크로스 섹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일단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이트 컨스턴트라는 것을 이러한 기체 충돌의 관점에서, 그리고 레이트 이케이션의 관점에서 두 방향에서 정리를 해서 매칭을 시키면은 이러한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 레이트 컨스턴트는 요 파이 DAB 제곱이라는 요 컬리전 크로스 섹션에 비례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달러이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렇지만 여기서 간과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충돌하면은 리액션이 일어나는데, 충돌도 여러 종류가 있죠. 꽝 하는 충돌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은 거의 이런 그림으로 살짝 스치듯이 충돌이 있냐 마냥 이런 충돌도 있는데, 이런 꽝 충돌하고 스치는 충돌에 대한 차이는 여기서 고려가 되지 않아요. 무조건 닿기만 하면은 리액션이 일어난다고 가정을 한 그러한 전개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은. 그런데 실제로는 꽝하고 스치는 거하고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충돌 에너지라든지 또 충돌 각도라든지 뭐 충돌 속도는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런 각도라든지 뭐 충돌 면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고려하지 않은 기타 잡다 등등 팩터들을 다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해서 컬리전 크로스 섹션이 아니라 리액션 크로스 섹션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컬리전 크로스 섹션은 우리가 이러한 단순화된 모델에서부터 컬리전 크로스 섹션이라는 것을 유도해냈고, 그래서 레이트 컨스턴트는 컬리전 크로스 섹션에 비례한다, 이런 관계도 우리가 발견을 했는데, 실제로는 여러 가지 변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충돌하는 어떤 범위라든지 각도라든지 뭐 기타 등등, 그 외에 우리가 우리 이런 단순한 모델에서는 고려되지 않는 여러 가지 팩터들을 다 고려해서 뭉뚱그려서 이 컬리전 크로스 섹션을 확장을 해서 리액션 크로스 섹션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리액션 크로스 섹션이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형태는 우리가 뭐 여기서는 나타낼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 단순 모델에서는 레이트 컨스턴트가 컬리전 크로스 섹션에 비례를 했지만은, 그러한 여러 가지의 복잡한 팩터들을 다 인풋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레이트 컨스턴트가 컬리전 크로스 섹션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러한 것들을 다 포함한 리액션 크로스 섹션에 비례한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 여러분들이 안 헷갈리는데, 제가 굳이 리액션 크로스 섹션이라는 용어를 소개하는 이유는 실제로 많이 사용을 하는 용어라서, 그리고 이 리액션 크로스 섹션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요. 우리가 어떤 팩터들을 고려할 것인가, 혹은 어떤 팩터들을 생략을 할 것인가, 그러한 이 유도 전개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단순화를 할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복잡하게 여러 가지 팩터를 다 포함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리액션 크로스 섹션은 달라지게 되는데, 어쨌거나 리액션 크로스 섹션에 비례한다. 리액션 레이시 리액션 크로스 섹션에 비례한다. 그래서 리액션 크로스 섹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
굳이 헷갈리시면 그냥 여기서 끝내세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좀 체계적으로 봤으니까 rate constant는 collision cross section에 비례한다. 여기까지만 기억을 해 두시고, 다만 이런 용어도 있었지. 실전에서는 더 복잡하니까 collision cross section 대신에 더 복잡한 형태의 어떤 reaction cross section이라는 것을 사용을 한다더라까지만 기억을 해 두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공부를 하다가 이러한 용어를 맞닥뜨리게 되면은 그때는 여기로 와서 한번 이런 과정에서부터 이렇게 발전이 됐었구나 하고 한번 다시 복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표시점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